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저기 구석에 짱 박혀 있어서 그 아무도 몰라보길래 네, 당연하고요. 그 10기 때 학술부장 했었고 이제는 그 통대사 올라가는 응용통계학과 신재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제는 Mathematics for ML2를 맡게 되었는데 네, 목차는 이렇고요. 뭔가 좀, 저도 이걸 처음 보면서 저도 학습장 해봤으니까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하다가 뭔가 좀 식상하게 수학 얘기만 계속 하다가 가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당연하게도 정보 이론 관련해서 좀 얘기를 먼저 좀 나눴고요. 당연하게 다뤄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 정보 이론 지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 예시를 좀 갖고 왔고 이 오토메이시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하게 다뤄야 되는 것 같아서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신입 기수가 14기 분들이죠. 그럼 13기 분들은 이거 두 개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 다루다가 그런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주제거든요. 아무도 대사를 역사 내에서 아무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머신러닝 이론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찍먹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정보 이론으로 시작을 하는데, 좀 리뷰를 몇 가지 할게요. 저번 주 목요일 날, 물론 저도 들으면서 되게 감명 깊게 듣긴 했는데,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그거에다가 좀 더 내용이 좀 더 붙여서 좀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그래서 정보 이론 내에서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조인 엔트로피, 컨디션 엔트로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KWS과 뮤추얼 인포메이션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네, 우선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먼저 좀 다룰게요. 엔트로피라고 하면은 정의 자체는 그냥 뭐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뭐 최소 평균 자원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확률, 이걸 저희가 좀 통계학과 학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 편하더라고요.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 수치.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최소값이 그럼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수식 자체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물론 수식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어한 동전, 그냥 동전이 있다고 할게요. 동전을 던지면 다들 통립 정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뭐 2분의 1 확률이 페어 다이스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0.9 확률이 로드 다이스라고 하면은 어 당연하게도 이 두 개에 대한 분포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한 분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두 동전 중에서 나는 이쪽 동전을 좀 더 선택할래. 왜냐면 이쪽이 좀 더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페어가 좀 더 예측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실래요? 그럼 로댓이 좀 더 예측이 가능하다. 왜 로드실까요? 당연하게도 그냥 0.9 확률이 좀 더 훨씬 더 높으니까 헤드 앞면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얘는 좀 더 앞면이 나오겠구나. 이러한 수치를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더 낮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거를 수치화 시켜주는 게 이 엔트로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 페어한 동전 분포도 이것도 보면 사실 그냥 균일 분포죠. 그래서 어디든 간에 어떠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만약 이 x가 균일 분포를 따르게 된다면은 이 엔트로피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x축이 지금 이 동전에 대한 확률이거든요. 확률은 이렇게 x축에 놓은 건데 0.5일 때 최대화가 되긴 합니다. 참고로 이건 번외인데요. 여기 부분은 x가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x가 만약에 디스크리트한 확률 변수면은 이렇게 다뤘는데 컨티뉴스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뤄야겠죠. 그래서 컨티뉴스의 경우에는 PDF가 PX라고 한다면은 이 엔트로피라고 부르지 않고 디프레셔널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메이션 대신에 적분을 표기가 된다.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 조건이 이 적분 자체식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깔리고요. 신기하게도 이 값은 엔트로피는 원래 양수거든요. 근데 이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정의 자체는 저번 주에도 했지만 정보를 표현을 할 때 저희가 실제 분포
P를 다른 데이터를 다른 분포 Q에 최적화된 코드를 부호하려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HP, Q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저도 이거 복습을 하면서 조금 헷갈렸는데 P하고 Q가 여기에서는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변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표기를 할 때 P하고 Q는 보통 그 확률 분포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X랑 Y는 보통 확률 변수를 의미를 합니다. 네, 랜덤 베리어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생겼고, 뭐, 내포하는 의미는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게 뭐 어디서 쓰이냐? 로지스 리그레션에서의 목적 함수 자체를 크로스 엔트피로 변환시키는 게 가능하다. 이거 저번 주에 했었죠. 그리고 머신러닝에서는 만약에 P를 보통은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목표형으로 세팅을 하고, Q가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그 모델 확률로 세팅을 하면은 P가 Q에 가까워질수록 이 크로스 엔트피가 작아진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Q equals P면은 이 각 같은 경우에는 엔트로피로 그냥 P에 대한 엔트로피로 리듀스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새로 나오는 개념인데요. 저번 주에 안 해가지고 조인 엔트로피라는 개념인데 조인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이렇게 그냥 H에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차이가 뭐였냐면 P하고 Q 대신에 이제는 X랑 Y가 들어가요. 여기서 X랑 Y는 두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확률 변수 x 의미도 다릅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피랑은 크로스 엔트피는 약간 P에서 Q가 얼만큼이나 가까이 가야 될까 이건데 조인 엔트피는 그냥 X랑 Y 둘 다 고려를 했을 때 생기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식도 달라요. 그래서 얘는 뭐 P 로그 Q였는데 얘는 P X, Y 그리고 P X, Y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점 좀 강조드리고 그리고 두 확률 변수가 만약에 이 X랑 Y가 만약에 독립이라고 하면은 이 식이 만족이 되잖아요. 이 P X, Y는 P X 곱하기 P Y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쪼개서 이거 쪼갤 수 있다 보니까 HX, Y를 HX 플러스 HY가 됩니다. 이게 이 조인트 엔트로피의 최대값이고요. 만약에 확률 변수 y를 확률 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y를 fx로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y도 사실상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f가 만약에 뭐 어떤 원투원 그 함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1대1 대응 함수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식이 만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내포하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Y를 구하기 위해서 X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불확실성만 있어도 이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알 수가 있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참고로 여기 그 로그 수치가 보통은 정보 이론에서는 이게 로그 2입니다. 왜 로그 2냐면 원래는 그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진법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진법으로 비트로 표현하려면은 얼만큼나 정보가 필요할까,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할까 이거에 대한 게 사실 정보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예시는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는 컨디셔널 엔트로피인데요. 이게 아마 정보이론 수강하실 분들 중에서 그 정보이론 다학기 열리는데 그 이게 아마 저는 이게 가장 헷갈렸어요. 이거 수강하면서. 컨디셔널 엔트로피라고 하면은 뭐 확률 변수 y가 주어졌을 때 죄송합니다. 이거 반대로 됐네요. x가 주어졌을 때 아직 남아있는 확률 변수 y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y 기분 x로 이렇게 컨디션을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는 당연히 이거 기대값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px, y는 유지가 되지만 여기 뒤에 있는 텀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py 기분 x입니다. 여기 있는 y 기분 x랑 똑같죠? 그래서 얘 자체도 식으로 쪼개면은 이렇게 바꾸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바꾸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얘는 둘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조인 엔트로피의 특성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값이 뭐고, 그리고 최대값이 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특성들을 컨디션 엔트로피를 이용하면은 그럼 표현하기 가능해집니다. 뭐, 그리고 참고로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뭐, 체인 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흔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분에서의 체인 룰이 아니라 정보 이론에서의 체인 룰이 또 있어요. 그 체인 룰이 바로 얘랑 얘가 똑같다라는 그냥 식이고 증명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그냥 갖고 왔을 때 여기 있는 텀을 로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쪼갤 수 있고 쪼개다 보면은 얘네를 서로 이렇게 각각 또 한 번 더 쪼갤 수가 있겠죠? 서메이션대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뭐냐 조인트 엔트로피고 이 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냥 이게 y에 의존하는 게 이 텀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y에 대해서 의존 안 하니까. 그럼 이 텀을 y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 해주면은 그냥 px가 되겠죠. 그냥 수통 1 때 배우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걸 까고 봤더니 마이너스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이 튀어나오게 된다.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이 점을 활용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이니퀄리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fx equals y라고 한다면은 x를 알면은 사실 y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hy 기면 x가 0입니다. 왜냐면 x를 알고 있으면은 x에다가 함수 f를 받기만 하면은 y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y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컨디션 엔트로피는 0이 된다는 겁니다. x랑 y가 독립이면은 사실상 x랑 y가 독립이면 x를 안다고 해서 y에 대한 정보는 아예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x를 안다고 해서 y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디션 엔트로피는 그냥 엔트로피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K 다브전스 뭐 relative 엔트로피라고도 불리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실제 분포 P가 근사 분포 Q로 표현할 때 평균적으로 추가로 소비되는 정보량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네 둘 다 확률 변수가 아닌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뭐 DKL, 뭐 X, Y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DKL 같은 경우는 정의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PX가 P랑 Q가 만약에 얘네들 분포잖아요. 근데 분포가 그 뭐 컨티뉴스에서 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분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디스크리트면은 이렇게 되고 뭐 디스크리트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게 좀 더 쉬우니까. 그래서 디스크리트일 때 이 식을 뭐 QX가 지금 분모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꿔주기 가능하고 PX는 분자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은 얘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고 얘는 그냥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일종의 그 분포들끼리의 거리라는 그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마 해석학 들으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없을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해석학 들으시면은 디스턴스 매트릭에 대한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 얘는 이 KL 다비전스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턴스 매트릭이 아니고요. 그리고 P와 Q의 순서에 따라서 포워드 케일이 있고 리버스 케일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저번 주에 그 시현님께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KL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기 있는 거는 디스턴스 매트릭 그러니까 디스턴스 매트릭에 대한 조건들이에요. 어떠한 함수 D가 디스턴스 매트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건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건데 KL 다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조건을 한 두 개를 얘랑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라 얘랑 얘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턴스 매트릭이 안 되고요. 일단 넌 네게티브 있고 안시메트리 있고 어디티브 있고 컨벡스도 있긴 한데 얘는 나중에 4장에서 예시로 나올 예정이고요. 에이시메트릭 특성 때문에 대표적으로 매트릭이 아니라고 불리고요. 그러면 좀 하나씩 좀 파악했습니다. 넌 네게티비티 이거 스통 1에서 그 팁학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문제로 나옵니다. 이거 족보에서 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 젠센스 이니퀄리티라는 개념이 스통 1에 나왔는데 이게 내포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컨벡스 함수 f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이니퀄리티가 만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컨케이브 하면은 그러면은 이 이니퀄리티가 반대로 되고요. 만약에 strictly convex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x가 있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그 strictly 하게 되고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반대로 strictly concave는 이렇게 되고요. 이때 저희가 fx를
마이너스 log x로 세팅할게요. 마이너스 뭐 log 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컨케이브하죠? 그쵸. 컨케이브하니까 얘를 이렇게 돌릴게요. 마이너스 log x는 이렇게 되겠죠? 얘는 지금 컨벡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log x는 컨벡스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non-negative를 증명할 수 있는데 뭐 가정 같은 경우는 P와 Q는 똑같은 스페이스를 사용한다. 뭐 제가 최근에 수학에 빠져가지고 이 그 좀 수집 모멘트들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K의 정의를 그냥 갖다 박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지금 PX 돼서 이렇게 곱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대값 정의를 갖고 오면은 마이너스 그럼 안쪽에 들어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로그 x가 지금 우리의 f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젠슨 시니컬리티를 그 적용시키게 된다면은 이렇게 로그랑 기대값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게 된다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기대값이 지금은 px에 대해서 더해져 있고 그러면은 이것을 기대값을 풀어서 이렇게 다시 서메이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고 보시면 얘네 둘이 이 마이너스 로그를 다시 붙여서 이 두 개를 바꿔준다면은 어, 잠시만요. 네, 맞죠. 이 두 개를 바꿔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얘네 둘이 캔슬이 되면서 QX가 나오고 QX에 대해서 서메이션 시키면은 그냥 1입니다. 이거는 그냥 PX 그 뭐냐 PMF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이 튀어나오고 로그 1은 그냥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음, 넘어가겠습니다. K 프로퍼티 중에서 에이시메트릭이라는 특성이 또 나오는데 얘 때문에 그 디스턴스 매트릭이 조건이 안 되고요. KLD가 만약에 시메트릭하다라고 한다면은 PQ든 QP든 똑같겠죠, 값이. 그러면은 P랑 Q가 다르다고 하면은 그냥 뭐 식을 이렇게 전개만 해도 이거 다르고 이 여기 있는 로그 안에 있는 값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이 똑같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P하고 Q가 똑같다면은 놀랍게도 뭐 캔슬 되면서 둘이 똑같이 나와요. 뭐그 점이 있고 네, 다음으로는 additive property로 넘어가겠습니다. additive property라고 한다면은 얘 이런 관계식이 만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 P랑 Q를 뭐 어떻게 좀 제너라이즈 시켰을 때 얘를 이렇게 쪼개서 더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더라. 그럼 이거를 뭐 시그마텀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DK 그리고 뭐 PI 뭐 QI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증명 같은 경우에는 어 참고로 증명이 좀 많아요. 제가 만들다 보니까 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의는 이렇게 되고 이것을 그 이 예시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px, y가 알고 봤더니 pxx, pyy로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qx도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qp, p 얘네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 두 텀 쪼갤 수가 있겠죠? 그, 잠시만요. 쪼갤 수가 있나? 네, 쪼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쪼갠 다음에, 어, 갑자기 멘붕이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쪼갠 다음에, 네, 맞네요. 이렇게 쪼갰으면은 이 두 텀으로 얘는 이쪽으로 넘길 수 있게 되는데, 이 가까이 서메이션 텀을 보면은 이 좌측에서는 y에 의존하는 게 얘밖에 없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x에 의존하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이쪽은 y에 대해서 서메이션, 이쪽은 x에 대해서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y 캔슬 그리고 x 캔슬 되기 때문에 이 텀들밖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봤더니 그냥 k 정의네 해서 이렇게 둘 수가 있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입니다. 네,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확률 변수가 있다면은 뭐 x, y가 있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얼만큼이나 되냐 이 얘기고요. 그래서 정의로는 그래서 DK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KLD를 이용을 하고 정의대로 얘가 이거고 얘를 KL 텀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뮤추얼 인포메이션 식을 이렇게 외우곤 합니다. 이게
증명이 좀 프로퍼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미처 인포메이션에 대한 프로퍼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뭐 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했네요. 그래서 그 뒷장은 바로 있고 컨디셔널 뮤추얼 인포메이션의 개념도 있어요. 아마 표현학습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이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통은 그냥 뮤추얼 인포메이션에다가 Z를 컨디션을 박은 거고요. 얘를 알고 봤더니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저희가 Z를 알았다고 할게요. Z 알았을 때 X가 Y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주는 정보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랑 그리고 Z를 몰랐을 때에 대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예시를 한번 갖고 와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리전 코에피션트 다들 아시죠? 로는 뭐 코비넌스 x, y 나누기 뭐 시그마 x, 시그마 y 제곱 이 텀이잖아요. 이게 알려주는 거는 어떠한 그 두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이 두 확률 변수에 대한 성형적 관계 있냐 없느냐 이게 양의 관계냐 음의 관계냐 뭐 1, 0,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너럴리제이션이고요. 근데 이 코레이션 코에피션트는 리니어 관계만 잡아요. 근데 얘는 그 넌리니어 관계도 잡는다는 점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물론 나중에 좀 더 좋은 피겨가 있긴 한데 어, 네, 그 피겨를 설명할게요. 더 좋은 피겨가 있어가지고 이 식을 먼저 풀게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그냥 정의대로 갖고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얘를 로그 텀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일단 앞텀부터 살필게요. 얘는 그냥 일단 나중에 신경 쓰고 앞텀 보시면은 얘 뭐죠? 그냥 이거죠. 컨디션 프로버빌티 이용해서 얘 뭐죠? 그냥 컨디션 프로버빌티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 여기서 이렇게 나눈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는 게 되는 계기는 보시면은 이 텀만 지금 그 y에 대해서 의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그마 y에 대해서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당겨오게 된다면은 y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들만 서미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부분을 저희는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활용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고요. 약간 컨디션 엔트로피하고는 좀 달라요, 이것도. 근데 왜냐면 원래 컨디션 엔트로피는 y 기분 x인데 얘는 이 x에다가 특정 값을 부여를 시킨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정보 이름 들으시면 알게 되거든요. 그 그래서 이 텀도 보시면은 여기 둘 중에서 이 앞에 텀 조인트만 지금 x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둘 수가 있고 얘에 대해서 서미션 하게 되면은 그냥 py가 튀어나오고 정리를 하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트로피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네. 이거를 지금은 y대로 풀었는데 이거를 서메이션을 아니면 이게 쪼개는 거를 뭐 여기 부분을 py 곱하기 px 기분 y로 이렇게 푼다면은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처럼 넘어가겠습니다. 아, 약간 투머치를 준비했네요 지금 보니까 그 컨디셔널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식을 풀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대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의를 여기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오자면은 어, 음, 이렇게 그냥 뮤추얼 인포메이션 식을 갖다 박은 꼴이 되는데 근데 얘를 기대값이 지금 이렇게 px, y, z로 조인트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갖고 기대값을 풀자면 이렇게 나오고 한번 살필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 세 개의 텀 있죠. 얘네들을 세 가지 서메이션을 일단 쪼개줍니다. 이렇게 쪼개줬으면은 얘는 지금 모두가 x, y, z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만 y를 쓰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만 x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서미션은 이렇게 x, y, z였던 것을 x, z랑 y 그리고 y, z랑 x 이렇게 풀어주고요. 얘는 고스란히 넘어오고 뭐 그 베이지 정리 써가지고 이렇게 바꿀 베이지 정리 그 컨디셔널 정리 써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지금 y에 대해서 서미션 시켰으니까 이렇게 p x, z 얘는 지금 x에 대해서 서미션 했으니까 p y, z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얘부터 살피자면은 얘는 그냥 컨디션 엔트피고 얘도 그냥 컨디션 엔트피예요. 그러면 얘가 나오게 되는데 얘는 봤더니 얘가 지금 사실은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얘는 컨디션 엔트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더라. 이거를 순서를 좀 바꾸자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로 오게 되는데 이 텀들 있죠? 얘는 그냥 그 엔트로피 정의를 크로스 엔트로피 정의를 죄송합니다. 그 조인 엔트로피 정의를 이용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로 리듀스가 가능하고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 식에 의하면은 얘를 그냥 그 y로 이렇게 표현하도 똑같죠 사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갖고 온 겁니다 얘랑 얘가 사실상 똑같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텀도 봤더니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좀 식을 좀 정리해봤더니 얘랑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 식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 결과인데, 네, 너무 어렵죠. 복잡하고. 죄송해요. 저 지금 보니까 좀 머리 아프네요. 그,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뭐 대충 이것에 대한 의미는, 그래서 뭐 Z를 알고 있으면은 X가 Y에 대해서 얻는 정보량은 Z가 모르을 때 X가 Y에 대해서 얻는 정보량.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Mutual Information Property 중에서 이게 Generalized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좀 얘기를 좀 하자면은 X를 어떠한 그 이변량 정기분포에서 뽑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뭐라죠?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은 그 발베이트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 위키피디아 치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요. D는 그냥 2로 그냥 고정을 바꾸면 되고 로그 PX는 그러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근데 이때 여기에서 유일한 확률 변수는 이 X들이거든요. 이 나머지 시그마랑 그 이 파이는 뭐 그냥 다 컨스턴트죠, 사실은. 이미 정해진 값이고 근데 그래서 여기다가 기대값을 씌울 건데 근데 기대값 씌우면 얘네들이 캔슬 되니까 얘만 남게 되니까 얘에 대한 기대값이 뭘까 해서 살폈더니 얘를 사실은 얘가 지금 스케일러예요. 사실 회귀 분석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사실은 스케일러고 이것을 그래서 트레이스로 이렇게 트레이스 함수를 여기 안에다가 박을 수가 있고 왜냐면 트레이스 스케일러는 그냥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박을 수가 있고 근데 트레이스 특성상 그 tr 그 abc는 그 tr 그 bca 그리고 탭브 뭐 이거까지 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expectation하고 trace는 둘 다 리니어 함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둘 다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둘 다. 바꿔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오고 얘에 대해서 이 기대값을 살펴봤더니 그냥 시그마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고 그리고 그냥 D로 튀어나게 되겠죠. 근데 지금 D가 이변량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대값은 2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왜 빌드업 시켰냐? 이 엔트로피 값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그러니까 디퓨전 엔트로피 있죠? 이것에 대한 값을 좀 살피려고 이렇게 갖고 왔고요. 얘를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풀다 보면은 이 여기에다가 이 2라는 값을 박으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1로 변하고 그래서 얘를 여기 안에 다시 넣었을 때 이러한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뭐 x1 자체에 대한 디퓨전 엔트로피와 x2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그 엔트로피를 살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그냥 설명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저희가 궁금한 게 이거였잖아요. 얘를 쭉 이렇게 전개를 쫙 해봤더니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로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어차피 로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사실은 그냥 콜리션 코에피션트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얘가 사실은 그 여기 뒷장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가우시안 예시라서 그렇지만 이 가우시안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넌 리니어 관계까지는 알려준다. 뭐 예시로 좀 갖고 오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x1하고 x2잖아요. 얘는 둘 다 가우시안 특성상 그 선형적 관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x1하고 x2가 비성형적 관계가 있으면은 코레션 코피션트로 그 관계를 살피는 게 가능하냐? 안 되거든요. 예시로 x가 뭐 전기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y라는 확률 분수를 x 제곱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x랑 y를 샘플을 뽑았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거 성형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얘에 대한 근데 또 이거를 살피면은 x랑 y가 지금 디펜드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게도 너무 당연하게도 디펜드 하죠. 인디펜던이 아니죠. 근데 이걸 살펴봤더니 이 로우 x, x 제곱을 이렇게 쭉 전개를 해봤더니 0이 튀어나와요. 왜 0이 나오냐? 뭐 이거는 이 식을 그냥 쭉쭉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둘이 독립은 당연하게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correlation coefficient로는 그 이 정보가 부족하다. 하지만 얘를 구했을 때는 식이 이렇게 얘를 그냥 구했을 때 이걸로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어 얘는 어차피 0입니다. 이 텀은. 왜냐면 x가 있는 채로 어차피 그냥 x 제곱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0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 x 제곱만 나오게 되고요. 얘가 알고 봤더니 0.7837이고 0이면은 이게 독립이라는 뜻의 의미를 하거든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에서. 그래서 네. 그 이걸 보시면은 여기다가 0을 갖다 박으면은 로그 1이 튀어나오듯이 그러면 얘가 0이겠죠? 그럼 이 값도 그러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값이 0이면은 독립인데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넌리니어 그 관계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복습을 쫙 하자면은 그 x랑 y 확률 변수에 대한 엔트로피들에 대해서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표시가 가능한데 좀 이걸 보니까 좀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X가 알려주는 어떤 그 정보라고 하고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뭐 그 Y가 알려주는 뭐 그 정보라고 한다면은 HX 기본 Y는 Y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Y를 안 채로 X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가 이 부분인 거고요. 반대로 y 기분 x 같은 경우는 x가 안채로 y에 대해서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고 x, y는 x랑 y 둘 다 전체를 고려한다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그 전체 집합이고요. 그리고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x랑 y가 공유하고 있는 어떠한 그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설문조사 빠르게 한번 할게요. 정보 이론 다막히 듣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한 명밖에 없어요? 저 조교로 들어갔는데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생각보다 없구나.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정보 이론에서 뭘 그래서 배우는데에 대해서 좀 갖고 오라고 갖고 왔는데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스 앤 채널 코딩 인트로덕션, 소스 앤 채널 코딩인데 소스 코딩하고 채널 코딩 이 정보 이론에서 그 통신 쪽에서 좀 잘 써요. 그래서 통신은 다가 아니라 어떤 저희의 인풋 뭐 인포메이션 소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이것을 결국에는 저기 멀리 있는 친구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멀리 보내는 것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보통 보냅니다. 근데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노이즈가 섞여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기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공기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노이즈가 섞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일단 첫 번째는 이 인포메이션 소스가 되게 사실 차원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코드를 시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소스 인코딩이고요. 그리고 이 채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줄인 그 소스를 어떻게 하면은 채널로 딱 보냈을 때 얘가 디코더 통해서 어쨌든 간에 리시브가 받을 텐데 노이즈가 섞여 있으니까 정보가 손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비트를 더 할당을 시켜서 이 채널 인코더를
좀 잘 만들 수 있을까? 최대한 정보가 손실되지 않게끔 채널을 통해서 이게 채널 코딩이고요. 이것을 좀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하고 뭔 관련이 있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근데 좀 이 이론적 측면에서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을 이 채널로 바라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이 애플이라는 것은 뭐 그러면은 그냥 뉴럴 네트워크라고 고려를 한다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얼만큼이나 원래 정보에 대해서 좀 잘 표현하고 있는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뭐 그 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번째 거 질문하고 끝낼게요. 좀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정보 이론 개념이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에서 어디에 쓰이는데, 그래서 일단 너무 대표적으로 그 예시가 하나 인포NC가 있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표현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인데 표현학습 들어보신 분 있나요? 뭐 난 별로 없네요.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표현학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코더 F가 있으면은 이 인코더 F를 가지고 저희가 태스크를 뭐 수행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될 수 있고 리그레이션 될 수 있고 뭐 등등이 있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두 개밖에 없는 그러면은 이 인코더 F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 인코더 F가 뱉는 게 어떤 representation Z겠죠. 그럼 이 Z를 이 타스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그 인코딩을 좀 시킬 수 있을까가 이 표현 학습이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스페이스가 지금은 되게 고차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 representation 스페이스 그러니까 Z가 살고 있는 스페이스는 이 데이터 스페이스보다는 차원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원을 줄일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겠죠.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이렇게 쪼개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끔 이 Z를 잘 만들 수 있을까가 이 표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비주도 학습의 일종인데요. 근데 비주도 학습 중에서도 언레이블 데이터셋, 비주도 학습이 뭐 그냥 데이터셋이 없는 거잖아요. 없대. 그 데이터셋에 대한 라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언라벨 데이터셋 상태에서 직접 라벨을 만들어서 좋은 레프스테이션을 얻는 약간 비주얼 학습의 일종이고요. 보통은 이 서브스파이스 러닝이라고 한다면은 컨트라스트 러닝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있고요. 그 컨트라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뒷사이드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희 퍼스트 페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최대한 저희 다른 네거티브 페어에서 멀리 그리고 퍼스트 페어끼리는 가깝게 이렇게 학습시키는 게 이 그 컨텍스트 러닝이 다고요. 그리고 생성 모델, 전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에 대한 뭐 데이터가 이렇게 Z로 압축을 시켰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어떻게 좀 잘 만들 수 있느냐가 생성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컨텍스트 러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컨텍스트 러닝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샘플들끼리는 좀 더 가깝게, 네게티브 페어끼리는 그냥 멀게끔 만드는 게 다고요. 그래서 뭐 다른 의미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이 두 퍼스트 페어 x1, x2에 대해서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 두 개에 대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최대한 최대화 시켜야겠죠. 왜냐면 이 x1하고 x2가 가깝다는 뜻은 이 둘에 대한 공유하는 정보량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은 뭐 당연하게도 이거는 이 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고요. 얘를 최대화시켜 주는 게 저희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 NC에서는 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그래서 그냥 이 식을 기반으로 해요. 약간 크로스 엔트피랑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은 크로스 엔트피는 원래 이 자리에 그 S라는 게 들어가지 않고 Z라는 게 들어가죠. 근데 로짓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S가 지금 시뮬레이트 펑션이에요. 시뮬레이트 펑션인 거고 그리고 뭐 예시로는 S 세타 X, Y를 이렇게 코사인 유사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X 플러스 같은 그냥 X는 그냥 저희 앵커의 이미지 저에 대한 그냥 한 강아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거고 X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강아지의 이미지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퍼스 페어인데 보통 이것을 비전에서는 그냥 이 강아지 이미지에 대한 어그멘트 된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겠지만 원래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잘랐을 때
이게 퍼스트 페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 x 플러스고 나머지 x 마이너스들은 그냥 다른 애들인 겁니다. 그냥 네거티브 페어, 다른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클래스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가 이 논문에서 주장한 바인데 어, 좀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근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증명이 이렇게 있긴 한데 얘는 그냥 넘기고요. 좀 짧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로스 함수가 이렇게 되잖아요. 얘에 대한 옵티멀 값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얘를 그래서 그 이 ln식에다가 이 s 부분에다가 이 SSR을 집어넣게 된다면은 이 식이 만족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고정이거든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고정이 지금 이거랑 이거랑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고정된 값이 이거랑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로스를 최소화시키면은 마이너스 로스는 최대화 되겠죠. 최대화 되니까 로 바운드를 어차피 우리가 최대화시키고 싶은 건 이거니까 얘를 최대화시켜주게 된다면은 얘를 최대화시켜줄 것과 효과가 같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바운드가 좀 더 타이트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명이 이런데 넘어갈게요. 그 네. 걘 뭐 생성 모델의 한 종류인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아는 게 생성 모델이 다라고 했잖아요. 왜 분포를 알아야 되냐면 분포를 어느 정도 모델링 시켰으면은 이 분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람을 뽑고 싶다 할게요. 사람 뽑고 싶으면 사람에 대한 분포를 모델링 시키면은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분포 내에서 다시 샘플링을 아무거나 딱 하면 그럼 사람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분포를 모델링 시키는 게 목표지만 이것을 걔는 되게 신박한 방법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데이터와 이 랜덤 노이즈 내에서 어쨌든 간에 노이즈가 추가돼야 되니까 샘플링을 할 때 그 보통 이게 가우시안을 따르긴 하는데 이 노이즈를 어떤 제너레이터 안에다가 넣을게요. 그러면은 이 제너레이터 안에다가 딱 넣었을 때 그러면은 페이크 샘플들이 여기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페이크 샘플들이 있고 진짜 샘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을 디스크리미네이터 안에 넣어줍니다. 그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는 얘를 받았을 때, 얘는 진짜다. 얘를 받았을 때, 얘는 가짜다. 라고 하는 게 목표인 거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은.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해서 백프로브를 하게 된다면은 얘는 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습이 되는 거고 얘는 그 제너레이터랑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속지 않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로 이렇게 그 학습이 되고요. 어, 목적 함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으로 그냥 관점에서 본다면은 얘는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이게 기대값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px는 일단 무시를 한다면은 그 dx는 지금 어 만약에 저희가 튀어나온 값이 그 진짜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는 최대화 시켜주고 싶겠죠. 반면에 가짜 이미지다 여기 XS로 표현되잖아요. 가짜 이미지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1이 아닌 0이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로 튀어나오게 된다면은 이 값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1-dx가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이 전체 식을 최대화시켜주는 게 목표가 되고요. 제네레이터의 경우에는 이 x햇을 뱉는 친구인데 당연하게도 얘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못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좀 목적 함수를 좀 차근차근 본다면은 이 식 자체를 뭐 D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표현되는데 사실은 D에 대해서는 컨케이브하거든요. 그럼 미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크로스룸이 이렇게 나와요. 얘를 다시 이 dx 옵티멀에다가 그 갖다 박으면은 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맥시마이제이션 깨졌으니까 d 스타 x를 박았으니까 그럼 그 미니마이제이션만 남게 되겠죠. 그럼 저의 유일한 그 여기서의 확률 변수는 그러면은 g가 됩니다. 그럼 g에 대해서 이걸 최소화시키는 거고 얘를 쭉 전기를 쭉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얘를 K로 표현은 가능하고 얘도 K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캐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어차피 그 상수니까 미니마이제이션에서는 그냥 무시를 할 때 이게 저희 목적 함수가 되는 건데 이게 알고 봤더니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라는 어떠한 그 다이버전스 매트릭이랑 일치하더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이거에 대한 특징으로는 시메트릭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그 뭐죠 디스턴스 매트릭 조건에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이론 개념이 여기에 추가되고 어 다음으로는 RLHF 그리고 RLHF에서도 PPO라는 개념이 있는데 LLM, 뭐, RLHF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 그래도 좀 설명하자면은, LLM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다들 쓰시는 거 알겠죠? 되게 뛰어나죠? 근데, 사용자가 저희잖아요. 저희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도 사용자가 저희인 만큼, 예를 들어서 LLM 보고, 폭탄만 집어보면 알려줘. 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끔, 맞게끔 좀 학습을 시켜달라. 이게 얼라이먼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는 게 그 GPT 3.5인가 3인가 이 RLHF 개념을 도입을 시켰고요. 그래서 뭐 RLHF에서는 그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셔도 돼요. 이거는 뭐 리워드 모델 좀 어려워가지고 저도 그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그 리워드 모델 R5가 있으면은 얘를 일단은 그 뭐 첫 번째는 그 LLM을 그냥 기본적으로 SFT 그 슈퍼바이스 파인 튜닝 시킨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이 리워드 모델 그러니까 여기서 뱉은 게 우리의 사용자에 맞게끔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리워드 모델 R 파일을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리워드 모델이 학습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이 PPO라는 알고리즘을 활용을 시켜서 이 그 LLM을 업데이트 시킨다 이 개념인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당연하게도 이것을 강학습을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원래 저희의 성능인 파이 SFT 있죠? 그러니까 여기 스텝 1에서 파인튠된 성능 이 성능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기껏 학습을 놨더니 우리에 맞게끔 학습을 시켰는데 원래 그 좋은 성능 버리면서 우리에게끔 학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여기서 KLT를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줍니다. 이러한 개념이 또 있고 소프트 액터 큐티라는 모델이 또 있는데요 강학습에서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이 리워드를 최대화시켜주는 펄리시를 학습시키는 게 결국엔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온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펄리스가 해주는 것은 뭐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AT를 뱉는 거고 이 AT를 이 리워드 모델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리워드가 리워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때 이 펄리시 자체도 사실은 그냥 무작정 그냥 액션을 뱉으면 안 되고 뭐 좀 엑스플로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제가 그 옆 동네 학교에서 좀 비유한 건데 예를 들어 중식을 제가 좋아한다 할게요. 중식을 좋아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신촌에 중식집 뭐 있죠? 복성각이라 할게요. 복성각만 알아서 복성각에만 계속 간다 할게요. 왜냐면 그게 내 행복도를 높여주니까. 근데 그게 리워드가 되겠죠. 근데 당연히 그거 이렇게 맨날 벽성하게만 가게 되면 그거는 exploitation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집이 생겼다 할게요. 그래서 풍년 아시나요? 풍년이라는 집이 생겼다 할게요. 그럼 풍년에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풍년에 가면 당연히 리워드가 더 높을 텐데 행복감이 더 높으니까. 근데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복숭아에 맨날 가면은 그럼 저의 행복도는 그냥 거기에 그냥 유지가 되겠죠. 근데 엑스플로러를 풍년에 가게 된다면은 보다 더 좋은 제 그 행복을 위한 보다 더 좋은 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엑스플로레이션도 어떻게 보면은 폴리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엑스플로레이션 자체를 그래서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그냥 뭐 디스크리트 스페이스 내에서는 그냥 랜덤으로 그냥 하나 골라요. 그냥 뭐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뭐 1, 2, 3, 4가 있고 그래서 4에 대해서 2에 대해서 확률이 높다고 하면은 2에 대해서 높을 때 뭐 한 번쯤은 이 중에서 그냥 입실론 확률로 그냥 입실 확률로 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고른다. 뭐 여기서는 4분의 1로 그냥 하나를 고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컨티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좀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1, 2, 3, 4에서는 그냥 뭐 그냥 SR을 시키면 되겠죠. 그냥 심플 랜덤 샘플링 하면 되는데 컨티뉴스 스페이스는 이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습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엔트로피로 활용합니다. 학습을 시킬 때 엔트로피를 만약에 최대화시켜주게 된다면 뭐라고 했죠? 최대한 균일 분포에 가게끔 되는 거겠죠. 이것을 최대화시켜주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페널티를 줍니다. 이걸 페널티를 줌으로써 아 너는 이것을 최대화시켜줘야 되지만 다른 그 액션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왜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뭐 원래대로면 여기에만 갔어요. 이 여기에 대해서만 학습이 됐으면은 엑스플로이테이션이겠죠. 여긴 절대 안 가겠죠. 더 머니까. 엑스플로어가 된다면은 그래서 여기 배리어가 있으면 배리어가 생기게 된다면은 이런 방향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 네. 시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왔나? 생각면 네. 뭐 대충 다 온 것 같고. 좀 지금부터는 그 3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 많이 쉬운 그 저도 머리가 아파서 헤드폰 정리를 하는데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할 거고요. 일단 그레디언트라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함수 f가 뭐 존재한다면은 얘는 지금 n by n 다이멘션에서 뭐 스케일러 다이멘션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f의 그레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각각 그 뭐 이 그 n by n 중에서 뭐 각각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 그래서 뭐이 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뭐 다들 알잖아요. 뭐 미분 값이지 그냥 현미분 값이지. 근데 이것에 대한 의미를 좀 해석을 하자면은 그래서 그 x0이란 점에 대해서 그린트는 그러면은 그 x0에서 증가율이 가장 큰 방향 그리고 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건 좀 비유를 하자면은 뭐 가장 가파른 그러니까 어떠한 제가 뭐 등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딱 있으면은 이쪽 좀 더 가파르네 이쪽은 기울기가 이 정도 되네 뭐 이것을 알려주는 화살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헤시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n by n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보통 n에서 스케일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를 그 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그러면 f에 대한 헤시안은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f는 그 n에서 스케일러지만 얘는 지금 캐시어는 n by n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뭐 다들 알잖아요. 다들 알지만 비유적으로 좀 설명하자면은 x0에서의 증가율이 어느 속도로 어떤 속도로 좀 더 가파르진지 혹은 완만해진지에 대한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등산 개념으로 다시 비유로 돌아오자면은 등산에서 어떤 화살표 길을 선택을 하면은 그 화살표 주변 지형이 얼마나 오목한지 볼록한지 알려주는 공유 지도고요. 뭐 그랜드 해시안은 여기까지 하고 그렇게 너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다음에 오토메이션 알고리즘에 대한 좀 모티베이션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스통 2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 저희가 원래 통계에서는 그 모수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하는 게 사실상 그 통계의 다거든요. 근데 통계 내에서 그 추정 값을 만들기 위해서 그 likelihood estimation이라는 것을 해요. 그 likelihood estimation 기법들은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 X가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분포이기 위한 모수 세타를 고민하는 추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확률 자체를 그래서 최대화시켜준 게 ML이다. 저번 주에 했었죠. 그래서 세타 ML이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맥스잖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시키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 크로스폼 솔루션이 안 나온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뭐 간단하게 그 분포가 만약에 유니폼하다면은 그러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오토메이션 알고리즘인데 이때 머신 원래 통계에서는 좀 번외인데 EM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이 그 미싱 데이터에서 나온 개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엑스펙테이션하고 맥시마이제이션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게 EM 알고리즘이긴 한데 머신러닝에서는 뭐 아쉽게도 안 쓰입니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배울 때는 뭐 듣게 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안 쓰이는 이유가 이게 그 머신에서는 차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단어 알고리즘 사용하고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 그림만 봐도 바로 알겠죠? 그냥 그린트를 이용해서 극소점 여기를 점진적으로 그냥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목표가 여기야. 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여기를 이 f라는 함수를 최소화시켜주는 이 x 스타 값을 구하는 게 결국 목표겠죠. 근데 이 x 스타 값이 사실은 이 미니마이제이션 이 뭐 정확하게는 argmin이긴 한데 이거를 찾는 게 목표고 그럼 얘를 그냥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점진적으로 업데이트 시킨다. 뭐 정확하게는 여기에서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그레디언트 딱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에타만큼 이렇게 곱해주고 그럼 여기 나오고 여기서 그레디언트 딱 구하고 여기서 다시 에타만큼 곱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 자체는 이렇게 그래서 에타가 그 스텝 사이즈라고 보통은 표현하는데 그 머신러닝에서는 딥러닝에서는 또 러닝 레이트라는 개념을 쓰고요. 참고로 맥시마이제이션 이게 만약에 콘케이브한 함수다라고 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 에타는 여기서 그래서 러닝 레이스 의미하고 에타의 값에 따라서 이게 아주 큰 에타 값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 하죠? 이 구멍을 그냥 너무 커서 그래서 이건 구멍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에타가 너무 작으면 셀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세워라 되어라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좋은 런리트를 구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또 그 머신러닝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기본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때 한번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저희가 그 지금 여기에서는 그랜드 디센트 메소드가 이렇게라고 설명했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그래서 얼만큼이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고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있는데요. 흔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그냥 배치를 그냥 전체 데이터라고 할게요. 한 배치가. 그럼 그 배치 내에 있는 그레디언트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평균화 시켜가지고 저희 세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법이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고요. 스토카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얘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냥 xi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xi에 대한 그림 한번 구해서 그럼 바로 업데이트 시키고 한번 구해서 바로 업데이트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서카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고요. 보통은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그 미니 배치를 써서 업데이트 시킵니다. 뭐 미니 배치 k 좀 k라고 하면 k로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고요. 음 다들 이해되시죠? 뭐 넘어갈게요. 딥러닝 스터디 하시면은 뭐 배우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뉴턴스 메서드. 네, 얘 같은 경우에는 테일리스 엑스펜션 다들 아시죠? 뭐 미분적 분학에서 나오니까 그 테일리스 엑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함수 fx가 있으면은 이 fx를 근사함수 뭐 폴리노미얼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다다. 이 끝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x equals a일 때 전개이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fx가 뭐 되게 복잡한 형태의 함수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 뭐가 있냐면 뭐 sin x가 있을 수도 있고 뭐 ex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유리수잖아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수를 근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알고 있는 함수들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차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가깝게 근사가 되고요. 진짜 좀 신기하게도 컴퓨터에서 유리수를 비트로 표현할 때 유리수도 그러면은 이렇게 테일러 엑스펜션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일러 엑스펜션 써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비트로 표현할 때도 그 만티사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테일러 엑스펜션을 사용합니다. 약간 TMI예요, 이건. 그럼 리센스 메서드는 뭐냐? 이 테일러 엑스펜션이라는 개념을 활용시켜서 업데이트 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어떠한 함수 fx에 대한 근 루트 그러니까 fx equals 제로일 때 이거를 찾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왜 그래서 이게 왜 튀어나왔지라고 한다면은 fx가 사실은 저희는 그 fx가 0 그러니까 루트인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얘의 근사값이 테일 엑스펜션 쓰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차수에서 짜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차수는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근데 얘를 식을 정리하면은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게 뉴센스 메서드고, 얘의 단점으로는, 그래서 뭐 좀 살피자면은, 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에 대한 그랜트 구하고, 얘 그랜트가 딱 0 찍었을 때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다시 그랜트 구하고 0 찍었을 때 업데이트 시키고 뭐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그 해를 못 찾아서, 그래서 좀 컨버전한 스테이트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0에 시작을 했고 1 가게 되고, 1에서 간 다음에 2로 가야 되고 3으로 가야 되고, 뭐 약간 X스타에 당연하게도 루트에 근접을 못하는 케이스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통계에서 쓰이는 뉴턴스 메서드고요. 보통 최적화에서 쓰이는 그 뉴턴스 메서드는 2차 테일러 근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두 번 미분한 거 있죠? 그거를 활용하게 되고, 두 번 미분한 게 뭐예요? 그냥 해시안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시안 개념을 쓴다, 여기서 쓰입니다. 그래서 그 테일러 엑스펜션 식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좀 정리를 하면은 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 이게 사실 끝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건데, 그 X0에서 X로 업데이트 시켰을 때 초록색 선이 그냥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빨간색 선이 지금 뉴턴스 메서드를 활용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록색 선이 좀 더 한 번에 가지 않고 약간 둘러 삥 돌아서 가고, 얘는 약간 좀 다이렉트한, 그냥 꽂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적화 알고리즘 여기까지고요. 별거 없죠. 네, 다음으로는 별거 있는 최적화 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적화 개론들은 4인방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쉽지 않죠? 저 죽고 싶었습니다, 들으면서. 넘어갈게요. 최적화, 최적화 개론에서도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있고 non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있는데요. 일단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가자면은 컨벡스 셋이라는 개념부터 가야 돼요. 컨벡스 셋이라고 하면은 이 어느 그러니까 셋이 S라고 하면은 이 셋의 내에 있는 아무 점 x1, x2를 잡았을 때 이렇게 표현한 이렇게 표현한 값이 이 셋 안에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이것을 컴백 셋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의미냐? 예를 들어서 얘는 컴백 셋에 대한 예시고 얘는 넌 컴백 셋에 대한 예시인데요. 아무 점 x, y를 잡으랬다 할게요. 그럼 아무 점을 잡더라도 요거에 대한 직선 딱 하나 이렇게 쫙 그으면은 이 직선 내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셋 내에 포함되겠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non convex인 이유는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 이 그 초록색 셋 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non convex set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예시를 몇 개를 좀 가져왔는데, 여기서 라인 세그먼트는 그러면은 그 컴백 셋일까 아닌가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네, 좀 그냥 정답을 알려드리자면은 얘는 컴백 셋이고요. 그냥 쭉 이어지죠. 얘는 브로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그 전체 집합이 그러면 그 뭐냐 셋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non 컴백 셋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시면은 퀴즈 내고 싶었는데 얘는 그 지금 당연히 컴팩셋이고, 바운더리 온리 폴리건 같은 경우는 얘네들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 있는 쉐이드 리전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non 컴팩셋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컨벡스 펑션 개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한 이거 있죠. 그 뭐 여기에서 말했던 이 텀을 이제는 함수로 약간 좀 엑스텐드를 시킨 건데요. 그 아무 f 내에 있는 도메인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도메인 내에서 아무 점 그 x1, x2를 잡았을 때 이 식이 성립이 된다면은 그럼 그거를 컨벡셋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의미론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 선이 저희 fx라고 할게요. 파란색 선이 fx고, 그리고 이 fx 내에서 아무 점 x1하고 x2를 잡았다 할게요. 그럼 x1하고 x2에 해당되는 fx2, fx1이 있겠죠. 그러면 얘네 사이에 그 직선을 딱 그었어요. 이 직선이 그, 이 직선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직선 내에서 있는 값이 사실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 이 사이에 있는 파란색 선 위에 있는 값이 그러면 이 값이 되겠죠.
컨벡스 펑션이면은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값이 이 fx에 있는 값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저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예시가 하도 많아가지고 x제곱 컨벡스 한가요? 컨벡스 하죠? 왜 컨벡스 할까요? 당연히 두 번 미분 때리면 0보다 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좀 이거를 그 컨벡스 펀션 개념으로 가져오자면은 그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 이니퀄리티를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x1은 그 x2가 같지 않다고 하고 뭐 람다가 0,1 크로스 바운더리 내에 있는 아무 값이라고 한다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가능하고 얘를 양쪽에다가 제곱을 시켜주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가능하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이 점 하나 유의하시고 넘어가자면은 얘를 어떻게 좀 그 잘 표현을 해봤더니 이 그 얘가 사실은 그 f라는 함수가 지금 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안쪽에 있는 대한 제곱으로 변하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이 식을 풀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x1 곱하기 x2가 여기 있죠. 제가 이게 사실은 이 x1, x2잖아요. 여기 구한 거 있죠. 이 이니퀄리티에 의하면은 이것을 이 이니퀄리티대로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좀 식을 좀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의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약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지러운데 하는데 아마 그 4인방은 잘 안 어렵죠? 지금 보니까 약간 답이죠. 네. 네, x 로그 x에 대한 예시도 있는데 시간 좀 남아서 그래서 좀 그냥 할게요 이것도. x 로그 x가 컨벡스하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컨케이브이긴 한데 네 컨케이브면은 참고로 컨케이브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그래서 그 이것에 대한 증명은 왜 갖고 왔냐면 KLD가 컨케이브 그 컨벡스 펑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얘는 한번 그래서 직접 보시고 절대로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약간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슬슬 피곤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KL 다베전스가 그 컨벡스 펑션이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이 DKL PQ가 인풋이겠죠. 그럼 그 KLD에 대해서는 이게 PQ에 대해서는 그 컨벡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고 이 PQ를 P1하고 P1, P2 그리고 Q1, Q2로 쪼갤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그런 문제 세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록섬 이너퀄리티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이러한 이너퀄리티가 그냥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A, B, C, D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럼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면은 그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일단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는 F 안에다가 이 컨벡스 커뮤니케이션을 집어넣게 되겠죠. 그 컨벡스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 식을 풀면은 KD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KD 정의가 P 로그 P 나누기 Q잖아요. 그래서 P 로그 P 나누기 Q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좀 식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죄송해요. 얘를 이 록섬 이니퀄리티에다가 적용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나왔더니 얘를 살펴봤더니 그냥 KL P1 기분 P1, Q1이고 얘를 살펴봤더니 그 P2, Q2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근데 얘는 각각 이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벡스 펑션이다. 이렇게 증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생각도 많네. 콘케이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설명 못 드렸는데 그 만약에 fx가 그 컨케이브이기 위해서는 그 마이너스 fx가 컨벡스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 예시로는 x 제곱이 있어요. 마이너스 x 제곱이 이렇게 생기겠죠. x 제곱 컨벡스 하죠. 마이너스 x 제곱 컨케이브 하죠. 가장 간단한 예시입니다. 어파인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어파인하기 위해서는 convex and concave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직선 이런 것들이 예시가 있겠죠. 어파인 자체가 그냥 직선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건 지고 그럼 이 개념들을 왜 배웠냐? 컨벡스 프로블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컨벡스 프로블럼 정의를 좀 살피자면은 컨벡스 프로블럼 자체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그 뭐 x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뭐 fx를 그 최소화시킨다. 이게 저의 여기서 fx가 그러면 컨벡스 펑션이고 여기에서의 컨스트레인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셋이 되겠죠. 그런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니까 이니퀄리티로 표현된 거죠. 지금 얘네들이 컨벡스 셋이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컨벡스 프로블럼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그 컨벡스 프로블럼으로 세팅을 해놨으면은 그 이게 사실은 다 그냥 그 트랙터블 오토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는 얘가 솔루션이 존재하긴 해요. 옵티멀 솔루션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프로스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배웠던 알고리즘들 있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뉴턴 메서드 얘네들을 적용시켜서 이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 게 가능하더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컨벡스 프로블럼을 잘 세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클래스 컨벡스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거를 최적화 기론에서는 중간 때까지 이걸 다 배우고 그 좀 예시를 가져오자면은 리스퀘어 예시가 하나 있고 그 LS 그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죠 그냥 얘 같은 경우에는 회귀 분석 들으신 분들이면 너무 당연하게도 이게 컴덱스인 이유를 알 겁니다. 뭐 그냥 목적 함수가 이거죠 결국에는 ax-b의 제곱을 최소화시켜준다 x에 대해서 그래서 x에 대해서 이거를 솔루션 풀었더니 뭐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거 다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컴덱스 프로블럼에 대한 예시 중에서 하나고요. 다음으로는 그 리니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컨벡스 오토메이션 프로그램에서는 약간 좀 가장 제너럴한 케이스인 거예요. 가장 제너럴한 케이스에서는 컨벡스 펑션인 목표 함수, 컨벡스 셋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어파인 펑션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필요한데 리니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목표 함수도 어파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도 어파인, 그리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도 어파인.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생긴 게 그러면은 그냥 그 리니어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예시를 좀 가져오자면은 약간 BTS 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래서 저희가 나무 1, 나무 2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근데 이 나무 1, 나무 2를 생산하는데 머신 1하고 머신 2가 있다고 할게요. 머신 1은 나무 1을 생산하는데 뭐 그 T마다 뭐 10개씩 생산. 그리고 나무 2는 T마다 10개씩 생산. 머신 2는 T마다 20개, 그 40개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우드 프로덕션을 결국엔 최대화 시켜주고 싶은데 근데 우드 1과 우드 2의 프로덕션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드 1이 40개 있고 우드 2가 60개 있으면은 토탈 우드 프로덕션은 40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개는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 세팅인 거고 이 문제 세팅을 약간 좀 목표 함수로 좀 잘 굴러서 세팅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얘가 뭐냐면 이 우드 원 프로덕트, 우드 프로덕트에 대한 최소값으로 둘 중에서 더 작은 값을 선택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40, 60 있으면 40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민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토탈 올 프로덕션 값을 최대화시켜주는 게 그런 목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변수화 시켜준다면은 x1을 머시1이 우드1을 만들 시간 1-x1을 머시1이 우드2를 만들 시간 뭐 x2를 머시2가 우드1 1-x가 머시2가 우드2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드1 프로덕트는 이렇게 되고요 우드2 프로덕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자체를 이거였던 것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이때 저희는 이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교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자체가 컨텍스트 펑션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민 때문에, 어파인 함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민 때문에. 그래서 얘를 좀 잘 바꿔볼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시켜서. 이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시키게 된다면은 이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이니퀄리티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이 이니퀄리티를
그 X3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면은 이 min, max 바뀌게 되고요. 여기서 X3를 도입시키게 된다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LP에 대한 예시고 이렇게 문제 세팅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냥 LP는 옵티멀 솔루션 구하는 게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 좀 이점이 있는 거고 다음으로 non context optimization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사실 컨스트레인트잖아요. 만약에 얘가 없다고 할게요. 없으면은 얘 그냥 미분시켜서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혹은 아니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그 컨벡스 오토메이션 클래스에 대입을 시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이런 세팅에서 어떻게 그 좀 옵티마이즈 시킬 수 있냐 그것을 라그랑지 멀티플레이어 이용해서 라그랑지 함수로 바꿔줄 수가 있게 돼요. 얘가 뭐냐 이게 이니퀄리티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이퀄리티 컨스트레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fix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고 오고 axb를 여기다 이렇게 갖고 와요. 거기에다가 세운 변수 람다하고 누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목적 함수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는 x제곱 마이너스 2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최소값이 그냥 여기겠죠. 1, 마이너스 1이겠죠. 눈으로 봐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얘를 그냥 미분 때리면 안 되잖아요. 미분 때리게 되면은 뭐 2x가 튀어나오고 뭐 그러면 이퀄리티 컨셉 고려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얘 자체를 라그란지 멀티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를 그럼 변수가 이제 두 개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람다에 대해서 미분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활용시켜서 그 이것과 이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x 스탄 1, 람다 스탄 2인데 x 스탄이 1이니까 f x 스탄은 그러면은 지금 1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점입니다. 이렇게 랑가지 모티프를 사용할 수 있고 스트롱 듀얼티 개념을 넘어가자면은 스트롱 듀얼티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그 두얼 펑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두얼 펑션의 경우에는 x에 대해서 원래는 그 primal problem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그냥 그 problem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세팅했을 때를 primal problem이라고 하는데 그 problem은 x에 대해서 지금 그 변수가 x잖아요. 근데 이제는 x가 아닌 저희가 만들어준 람다하고 누 있죠. 얘에 대해서 그 함수를 푸는 게 이 그 dual 펑션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식 자체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좀 신기하게 뭐냐면 그 당연히 이건 다른 함수죠. fx에 대한 primal problem이랑 이 dual problem은 다른 problem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두 그냥 저희 원래 문제에서에 대한 옵티멀 값이랑 저희 dual problem에서 나오는 옵티멀 값이랑 항상 이게 크거나 같다 관계가 항상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기한 점은 이 dual 펑션의 경우에는 항상 컨케이브합니다. 이것도 증명이 가능해요. 증명은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혼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여기서 또 그 strong duality가 내포하는 의미는 뭐냐면 strong duality는 이 그 p 스타 equals to d 스타 이면은 strong duality입니다. 이거 오타 났네요. 잠시만요. d 스타고 그 이 strong duality가 그래서 이 컨디션이면은 이게 만족이 된다면은 strong duality라고 의미를 하고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 되는 조건이 뭐냐? 그럼 그 KKT 컨디션이라고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 조건이 사실 이 관계가 if and only if 관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strong duality가 만족이 되면은 KKT 컨디션 만족이 되고 반면에 KKT 컨디션 만족이 되면은 strong duality가 만족이 된다. 그래서 약간 if and only if가 좀 골치 아픈 게 양방향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돼서 좀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여기까지가 컴플렉스 오토메이션 최적화 개론에 대해서고요. 이제는 약간 좀 그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인데 네, 약간 좀 이론 쪽에 대해서 안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좀 제가 좀 공부할 겸 그래서 좀 갖고 왔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론적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그 뭐 다들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되게 거기 내에서도 그 분야가 좀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가 그 어떻게 우리 모델 세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테스트 에러가 이만큼에 대해서 바운드 될 거다. 이런 게 그 제너럴리제이션 바운드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H라는 모델 이 H가 보통 가설을 의미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모델이 되겠죠. H를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 H가 뭐 그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 그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 이렇게 바운드를 이렇게 뭐 대충 구할 수가 있더라. 여기에 대한 뭐 어떤 함수 성능이 들어가고 한마디로 테스트 에러가 그 이 정도 이 모델 세팅에 모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테스트 에러는 최대 값이 뭐 이렇게 나올 거다. 뭐 이런 게 그 제너레이션 바운드 쪽에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자면은 일단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뭐 II 대학에 뭐 뽑았다. 그리고 어떤 분포 내에서 근데 이 분포의 평균이 뮤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추정 값을 그러니까 통계량을 이렇게 x 바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냥 평균이겠죠. 이렇게 세웠으면은 이 weak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하면은 이 관계가 성립이 되고 strong law of large numbers에 의하면은 이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x 바를 이용을 해서 뮤를 그 추정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증명도 수통원 들으신 분들은 셰비셰프 이너퀄리티 증명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호프팅스 이너퀄리티는 뭐냐면 이 만약에 저희가 확률 변수가 xi가 그 a, b 죄송합니다 이거 그 크로스 인터벌인데 그 크로스 인터벌 a, b 내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다면은 이 여기에서 구했던 바운드를 좀 더 세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좀 더 훨씬 더 센 바운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얘는 그냥 이너퀄리티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얘가 가진 이점이 뭐냐면 예전 그 뭐냐 그 실제 데이터 분포 없이 그냥 레인지 A, B만으로도 이 이너퀄리티를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뭐 특징들이 이렇게 있긴 한데 그냥 뭐 이런 이너퀄리티가 존재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여기서 x 바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 x 바 자리에다가 이 그 x 바 자리에다가 x 바 대신에 임페리컬 리스크를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임페리컬 리스크를 고려를 해본다면은 그냥 그 자리에다가 그냥 이 임페리컬 리스크를 그냥 갖다 박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 임페리컬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뭐냐? 얘를 그냥 뭐 그 L이 저희에 대한 그 죄송합니다. 하이포테시스 H를 저희가 우리가 있는 모델 중에서 하나 그냥 뭐 가설이라고 할게요. 그냥 하이포테시스이긴 한데 근데 이거를 머신러닝 개념으로 도입시키냐면은 그냥 저희가 가진 그 최적화 이포크 뭐마다 그러면 그 모델이 하나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냐 파라미터 것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하나를 H라고 한다면은 이 H에 대해서 그러면은 로스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로스 함수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화시켜서 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지금 해치고 얘는 지금 해치 없거든요. 기대값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 둘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얘가 트레이닝 에러고 얘가 테스트 에러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기대값이니까 얘는. 그러면은 만약에 로스 함수가 0과 1 사이에 바운드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둘에 대한 그 확률을 이렇게 셀 수 있게 돼요. 아까 봤던 of things inequality 사용을 해서 그러면은 이 식을 뭔가 좀 잘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이러한 것이 그 제너레이션 바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테스트 에러를 트레인 에러 플러스 어떠한 텀으로 약간 좀 바운드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모델이 H가 있으면은 이 H에다가 뭐 좀 잘 학습이 된다면은 그 뭐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그럼 테스트 에러를 이 트레인 에러 그리고 어떤 값으로 바운드 시키는 게 될 수 있더라가 이 그
이론적 머신러닝 쪽에 있는 그 분야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인트로덕션 느낌으로 갖고 왔고요. 저거는 이제 좀 마무리 좀 하자면은 어, 정보 이론 뭐 많죠. 엔트로피, KL, 뮤추얼 인포메이션, 소스, 채널, 코딩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정보 이론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토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중에서 이 두 개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왔고 컴덱스 최적화 개론에서는 최적 개론 자체는 그냥 이거고요. 그리고 그 non convex optimization 같은 경우는 그냥 dual function하고 뭐 그 primary problem하고 어떻게 좀 잘 활용을 시킨다. 뭐 잘 얘를 얘가 그 feasible 얘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얘를 이걸로 통해서 구한다. 뭐 그런 게 non convex optimization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으로 그 이론적 머신러닝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의 예시인 generalized bound를 이렇게 구했더라. 네, 마무리 레퍼런스 이렇게 되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